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기하면접 기출 출제 예상 문제 풀이. 오늘은 제3편입니다. 3편은 1, 2편을 종합하여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3편 제2장으로 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편은 1, 2편을 종합하여 만들었고 한 편당 50문제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1, 2편에서 부족했던 부분에 대하여 추가 설명이나 추가 자료를 첨부하여 기억하기 좋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최신 뉴스로 재편집하여 만들었습니다. 공부 종류가 바뀌었죠. 정세균 국무총리에서 김부경 국무총리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부분 새로 반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1443년에 세종대왕이 만든 우리나라 옛날 글은 무엇입니까? 훈민정음입니다. 조선시대 발명품으로 비의 양을 측정하는 도구는 무엇입니까? 추구기입니다. 중국 하얼빈에서 우리나라 침략에 앞장섰던 일본 총리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독립운동가는 누구입니까? 안중근입니다. 전쟁 동안 일본군들을 위해 강제로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여성들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일본군 위안부입니다.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나이는 몇 살입니까? 만 18세입니다. 1980년 5월 18일에 민주화운동의 주권 장소가 되었던 도시는 어디입니까? 광주입니다. 법을 만드는 곳은 어디입니까? 국회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빠른 기차는 무엇입니까? KTX입니다. 광역시는 몇 개 있습니까? 모두 말해보세요. 6개입니다.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이렇게 있죠.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태극기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기를 만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박영효입니다. 태극기의 사괴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사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건곤감리이며 건은 하늘, 곤은 땅, 감은 물, 리는 불을 의미합니다. 하늘과 땅, 물과 불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삼국을 통일한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신라입니다. 6월 6일 현충일과 국장기간에는 태극기를 어떻게 개양합니까? 기뽕에서 깃면에 너비만큼 내려서 개양합니다. 이거를 조기라고 부릅니다. 물건을 살 때 현금이 없어도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데 은행이나 카드 회사로부터 발급받아 사용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신용카드입니다. 안중근은 누구입니까? 중국 하얼빈역에서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사람입니다. 친척, 친구가 우리나라를 방문한다면 소개하고 싶은 문화재나 유적지는 무엇입니까? 경복궁, 창덕궁, 불국사, 다보탑, 석굴암 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고 우리나라에 최초로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우리 민족의 시조로서 환인의 손자이며 환웅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단군 왕검입니다. 백제 말기의 장군이며 황산벌 전투로 유명한 장군은 누구입니까? 계백장군입니다. 조선시대 장군으로 난중일기의 저자이며 임진왜란 때 거북 모양의 철갑선인 거북선을 이용하여 왜구를 물리친 장군은 누구입니까? 이순신 장군입니다. 우리나라는 역사가 오래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이외에 과거에 있었던 나라 이름을 한 개 이상 말해보세요. 고조선입니다. 고구려 시대의 왕은 정복사업을 벌여 만주로 영토를 크게 확장한 왕은 누구입니까? 광개토왕입니다. 광개토대왕입니다. 광개토대왕은 정복사업을 벌여 만주로 영토를 크게 넓혔습니다. 나라 이름은 무엇입니까? 고구려입니다. 지도에 보면 고구려 땅이 상당히 넓죠. 감기에 걸리면 병원에 가서 무엇을 받아서 약국에 가야 합니까? 처방전입니다. 처방전이 없으면 약국에서 약을 살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임기는 5년인데 임기 도중에 사망하면 누가 임시 대통령이 됩니까? 국무총리입니다. 대통령을 보좌하여 함께 여러가지 일을 처리하며 대통령 부재 시 대통령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국무총리입니다. 국무총리가 정세균 국무총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로 바뀌었죠. 행정부의 2인자로서 대통령을 도와 행정부의 여러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대통령의 바로 아래 사람은 누구입니까? 국무총리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한국의 대통령이 머무는 곳으로 과거부터 임금이 있던 궁궐이 위치해 있던 곳으로 현재까지 대통령이 나라 일을 보는 곳으로 사용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청와대입니다. 외국에 있는 친구나 아는 사람한테 인터넷으로 보내는 편지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메일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메일 이런 거 하나씩 있죠. 앞에는 자기 아이디고 뒤쪽에는 이메일을 제공하는 회사의 계정입니다. 우리나라의 도나 특별자치도 3개 이상 말해보세요. 경상북도,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우리나라의 도는 몇 개 있습니까? 각 도의 이름을 말해보세요. 자, 8개가 있고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외우실 때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특별자치도는 어디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예방접종과 치료, 건강관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은 무엇입니까? 보건소입니다. 일자리를 구해주고 해결해주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고용복지센터입니다. 전화로 경찰이라고 하면서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 등을 알려달라고 해서 그 정보를 이용해서 돈이나 재산을 빼앗아가는 범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보이스피싱이라고 합니다. 고려시대 외적의 침입을 막고 평화를 기원하며 만든 경파는 무엇입니까? 팔만대장경입니다. 고려시대 부처의 힘으로 몽골의 침입을 막아내기 위해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팔만대장경입니다. 팔만대장경은
경남 합천 해인사에 있습니다. 절이죠. 합천 해인사. 사진에 스님 보이시죠? 어마어마합니다. 이것이 팔만대장경인데 어마어마하죠. 몽골의 침입을 받아 수도를 옮긴 고구려가 부처의 힘으로 외적을 물리치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16년에 걸쳐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팔만대장경입니다. 신라의 청소년 수련단체로 꽃처럼 아름다운 남성물이라는 뜻을 가진 이 단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랑도입니다. 고조선을 대표하는 유물은 무엇입니까? 고인돌입니다. 선사시대 돌무덤의 일종으로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고인돌입니다.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 양식으로 큰 세력을 지녔던 지배자나 족장의 무덤입니다. 고창, 하순, 강화 등 세 지역에서 발견된 돌무덤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고인돌이라고 합니다. 조선시대에 왕과 왕비의 무덤 49의 왕릉이 있으며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곳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조선왕릉입니다.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고 다툼이 있을 때 이 일을 해결해주고 법을 어긴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법원입니다. 개인과 개인의 다툼을 해결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법원입니다. 민주국가에서 권력의 집중을 막기 위해 국가 권력을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나누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삼권 분립이라고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가 권력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가 권력을 어떻게 분리하고 있습니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민주선거제도의 4대 원칙 중 다른 사람 대신 투표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투표해야 하는 것은 어떤 선거의 원칙입니까? 직접 선거입니다. 민주선거의 4대 원칙 중 빈부, 성별, 학력에 관계없이 모든 피선거권자에게 한 표씩만 투표권을 주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평등선거입니다. 예쁘다고 두 번 투표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전부 다 한 번만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민주선거의 4가지 원칙 중 나이가 만 19세가 되면 누구나 투표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통선거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